컴퓨터과 내지는 뭐 조금 광의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 정보 시스템학과 정도까지 포함하면 대충 요 업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친구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퓨어한 비전공자라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있나 확인해 봤더니 웬걸 2명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가 다 아는 사람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업 본론은 이제 드디어 이번 학기 준비한 마지막 세트를 구경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요 액티비티라는 친구는 현재 우리 그 기말 대신 하는 나만의 앱 만드는 거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이 요 액티비티라는 친구를 최소 3개를 써서 각각의 화면을 구성을 하시는 걸 일단 정량적인 목표로 지금 삼아놨어요. 물론 그걸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7점의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안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하냐 안 하냐가 그 실제로 그냥 7점 까고 말지라는 선택을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법한 느낌으로 상당히 잔망스러운 친구가 여기 숨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그 3번째 세트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일단 액티비티와 인텐트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뭐 액티비티 말 그대로 뭐 애기들 하는 그런 활동 같은 거잖아요. 방과후 활동 그런 거 액티비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텐트라는 단어는 여러분 들어봤을까요? 그 파이썬에서 들여쓰기를 인텐트라고 하죠. 인텐트는 무슨 뜻입니까? 인텐셔널하다. 직역을 한다면 보통 의도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 단어가 오늘 수업에서 살짝 등장할 거고 점 자바 파일에서 직접 구경도 해보실 수 있을 거고, 아무튼 이번 주는 일단은 역시나 직접 해보는 실습 위주로 한번 해보고 다음 주 내지는 다다음 주쯤에 요 마지막 세트에 대한 정리 슬라이드 하면 드디어 본론이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스타트 해볼게요. 그래서 자, 액티비티와 관련한 얘기로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 앱에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만들 때 MT 뷰즈 액티비티를 골라서 여러 액티비티들 나열해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단순한 형태, 가장 고전적인 형태 의 액티비티 하나를 골라서 더블 클릭해 가지고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딱 더블 클릭하자마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적고 엔터키 치자마자 좀 기다리면 여러분들한테 액티비티 하나를 구성하기 위한 .java 파일 하나랑 .xml 파일 하나가 동봉된 채로 우리 프로젝트가 열리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내 하나의 프로젝트에 또는 하나의 앱에다가 2 이상의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말하는 액티비티라는 걸 새로 추가하려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소위 말하는 딸깍으로 해결이 되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그걸 실제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java 파일 각각 하나씩 여러 개, .xml 파일도 각각 맞춰서 여러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각각의 화면을 구성을 해놓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핸드폰의 화면 자체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걸 감안해서 그런 여러 액티비티들 사이에 연결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드로이드 앱은 기본적으로 역시나 어엿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니까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 파트에서 소위 실행 흐름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거냐. 어쩔 때는 A.java 내용 실행하다가 언제부터 B.java 내용을 실행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랑, 그 다음에 데이터 측면에 대해서는 A.java에서 열심히 막 필드 선언 등등 뭐 막 해가지고 열심히 계산해 놓은 데이터를 다른 화면에서 보여줘야 된다, 다른 액티비티에다 보여줘야 된다라면은 그걸 어떻게 택배를 붙이고 전달을 받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요건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고, 여기다 한꺼풀 더 입혀서 우리가 이전까지는 보통은 숫자 하나를 다루네, 그 다음에 뭐 그때그때 하나씩 버튼을 추가하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값을 여러 개를 우리가 지금 중시하는 데이터를 여러 개를 하나의 세트로 다룰 때 여러분이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나중에 가서 생각하면 편하게 그 과정을 감당을 하기 위한 매우 고전적인 GUI 동네에서 자주 사용하는 고전적인 개념 하나를 다음 주쯤 소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번 현장학습에서는 간단한 앱 2개를 저랑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부를 진행하고 아마도 오늘 좀 여유 시간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월요일이니까 그거 감안해서 주말 동안 이제 그
주제 생각해 본 친구들 몇몇 친구들 봐드리는 시간 갖고 그다음에 쿨하게 화요일에 요 2부 내용을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부는 아마도 화요일 2시간의 커버가 안 될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거를 다음 주까지 미뤄놓고 다음 주에 그럼 2부 내용이 끝이 나겠죠. 거기서 이제 바로 연이어서 세 번째 세트의 마지막 자료라고 할 수 있을 법한 마지막 정리 내용을 구경을 하면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일단 해두고 13주차쯤에 이제 여러분 주제 정한 친구들 각자 초기 버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16주차 뒷토요일이 되는 거죠. 그때 밤까지 여러분들 제출하실 수 있도록 16주차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저는 맨날 등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필요하다면 오셔서 도움을 받고 가시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 수업은 마무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켜주시고 평소처럼 그 파일 메뉴에 뉴 한 다음에 프로젝트 한 다음에 empty views 액티비티 고르고 오늘 11주차고 이게 1부니까 첫 번째 앱이니까 w11 언더스코어 1 정도로 이름을 정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어 볼 앱은 간단한 모험이라는 느낌의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텍스트 어드벤처입니다. 그래서 모험의 각 장면들을 각각의 액티비티로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텍스트 어드벤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단 앱을 딱 처음 켜면 시작 화면 우리 맨날 그 Shift F10 누르든가 아니면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그 앱 목록에서 내 프로젝트 이름으로 녹색 머리통 돼 있는 아이콘 눌러갖고 앱을 켜면 바로 나오는 그 화면이 보이도록 만들 겁니다. 이거는 아무 짓도 안 해도 어차피 메인 액티비티가 처음에 보일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 메인 액티비티에는 현재 주변 상황, 현재 모험 처에 있는 선택지를 서술하기 위한 텍스트 뷰 하나를 띄워둘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처음에 그 헬로 월드 느낌표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해서 동봉해 놓은 그 친구 있으니까 걔를 재활용하면 될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제 이 앱을 켠 간단한 모험을 진행하는 모험가 친구들한테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해서 두 길 중에 하나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버튼 두 개를 밑에다가 배치를 해둘 거예요. 그래서 각각 버튼을 누르면 지금 원래 보고 있었던 메인 액티비티 말고 다른 두 액티비티들 중에 하나를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각각 scene 1 액티비티랑 scene 2 액티비티라고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액티비티들은 뭐 추가로 버튼 띄우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간단한 모험이니까 방금 전 버튼을 눌러서 이 길을 고름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냐, 어떤 컨시퀀스가 발생했냐를 간단하게 텍스트로 설명해주는 텍스트 뷰 하나를 가운데다가 띄워두고 그거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나 그 사람이 단순 변심을 해서 방금 전 고른 길 말고 다른 길을 가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뒤로 가기 버튼을 하나를 마련을 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가기 버튼 Scene 1 액티비티에도 있고 Scene 2 액티비티에도 있는데 각각 아무튼 누르면 다시금 시작 화면 메인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그림이 오죠. 일종의 트리 구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내려갔다 올라갔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한 모험 앱이고 이 액티비티라는 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 간단하게 구경만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차근차근 만들어 봅시다. 일단 이 앱은 총 3개의 액티비티로 구성할 거예요. 메인 액티비티 처음에 담겨 있는 거랑 Scene 1, Scene 2 액티비티랑요. 그래서 하나는 있으니까 다른 2개를 추가를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 로딩 다 끝났으면 왼쪽에 프로젝트 탭이 안드로이드 탭으로 바뀌어 있을 거고 .xml 파일 눌러보시면 이렇게 디자인 화면도 잘 뜰 거예요. 요거 뜰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안드로이드 탭 보시면 앱 폴더가 있을 거고 요 놈을 우클릭을 해서 뉴를 한 다음에 좀 내려가면 녹색 머리통들 중에 맨 위에 액티비티라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열심히 고르고 있었던 그 empty views activity라는 친구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맨날 저거 골라서 새로운 프로젝트, 달리 말하면 메인 액티비티를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메인 액티비티랑 비슷하지만 아무튼 다른 버튼 등등을 배치하기 위한 새로운 액티비티를 추가하는 거니까
일단은 empty views 액티비티를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저한테 새로운 이름 물어볼 것이고 여기다가 one activity 돋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적고 엔터키 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엔터키는 쳐두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앱 폴더 우클릭하고 뉴 한 다음에 액티비티에 empty views 액티비티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앱 폴더가 빵 하고 열리더니 자바 폴더에 main activity.java 들어있었던 자리에 scene1 activity.java도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굳이 열어주진 않았지만 아마 RES 폴더 안에도 레이아웃 폴더 안에 activity_scene1.xml이 잘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게 두 개를 새로운 액티비티에 대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작업을 한 번 더 해서 이번에는 scene2 액티비티를 내 앱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지성으로 다시금 골라서 empty views 액티비티 골라주시고 그다음에 액티비티 이름만 잘 적어두면 그래서 대문자 A 붙은 액티비티까지 뒤에다 잘 적어주시면 나머지 이름들은 그냥 요 동네 컨벤션에 맞게 알아서 잘 정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처음에 잘 만들었으니까 뭐 자바를 쓰네 뭐네 등등도 굳이 여러분이 손대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역시나 .java 파일 하나, .xml 파일 하나를 만들어 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조금 시간을 들여서 XML 파일 3개가 지금 레이아웃 폴더에 RES 폴더에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을 하나씩 열면 각각의 디자인 화면을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에다가 뷰들을 조금 추가를 해봅시다. 그래서 activity_main.xml에는 이미 헬로 월드 느낌표 보여주고 있었던 텍스트 뷰 하나가 있을 거예요. 화면 한가운데 배치돼 있을 겁니다. 그 친구를 재활용하기로 하고 버튼 2개만 적당히 아래에다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걔네들 아이디는 지금 조금 신경 써서 조금 이따가 저랑 비슷하게 보여줘야 될 테니까 BT1, BT2 정도로 적당히 아이디만 잘 통일해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코드 쳐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scene1, scene2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텍스트 뷰 하나랑 버튼 하나를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모든 뷰들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지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자유로움이 부담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저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텍스트 뷰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텍스트 어트리뷰트 어딨냐? 당신은 동굴 안을 걷다 않습니다. 뭐 이딴 식으로 뭔가를 열심히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따라치실 필요는 전혀 없겠죠? 여러분만의 모험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새로운 버튼들 지금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니까 적당히 가로 세로 조건 지정해 주시고 저는 넙직하게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길로 간다. 오른쪽 길로 간다 한 다음에 요 두 버튼 같은 경우는 아이디를 하나는 BT1 그 다음에 또 하나는 BT2로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텍스트 뷰는 우리가 뭐 .java 파일에서 건드릴 일 없을 테니까 그냥 처음에 그대로 세팅해 둔 대로 항상 똑같은 글자 보여주면 되니까 쟤는 아이디 신경 쓸 필요 없고 대충 여기까지 하면 일단 메인 액티비티에 대한 .xml 파일 세팅은 끝이 날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이제 그 이벤트 핸들러 지정하는 거 있을 텐데 그건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느낌으로 텍스트 뷰 적당히 화면 한가운데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버튼 하나를 역시나 이제 인생 다시 하고 싶은 소위 리세마라라고 하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친구도 있을 테니까 뒤로 가기 버튼 하나 추가해 주는 정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밝은 길이었으니까 당신은 깔려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scene2 액티비티는 비슷한 느낌으로 텍스트 뷰랑 버튼 지정해주면 되겠죠. 이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뭐 액티비티 별거 없죠. 사실 우리가 지금 개강하고 나서 꾸준히 해왔던 게 결국은 어떤 액티비티 하나의 내용물을 정하는 거였어요. 지금 액티비티가 3개지만
아무튼 간에 각각의 내용을 정하는 거는 이전에 했던 거랑 완전히 전혀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문학적 소양을 잘 드러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버튼의 크기 그런 거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이벤트 핸들러를 구성을 해봅시다. 그래서 각 점 자바 파일들을 이제 건드리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다가 bt 언더스코어 언클릭 정도로 메서드 정의를 적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메서드 이름을 통일하려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 가서 조금 이따 저랑 같이 일단 적어 놓고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 가주시고 능숙한 솜씨로 여기다가 내용물을 한번 적어 봅시다. 그래서 퍼블릭이죠. 그 다음에 void, 그 다음에 bt 언더스코어 언클릭 정도로 해둘게요. 그 다음에 인수 1번째 인수는 뷰고 형식은 뷰고 이름은 v 정도라고 스타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xml 파일에서 지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no usages라고 뜨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슬라이드에도 코드가 있으니까 일단은 돌아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에다 저걸 적었는데 정작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에는 다른 액티비티랑 다르게 버튼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플러스 각각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런 느낌으로 예를 들면 체크박스를 눌렀을 때, 라디오 버튼 눌렀을 때 등등 각각에 대해서 완전히 똑같은 코드를 실행해야 된다면 그때는 그냥 이벤트 핸들러 이름을 동일하게 지정을 해도 상관없었어요. 언클릭 이벤트에 대해서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버튼 두 개가 있고 각각을 눌렀을 때 서로 다른 결과를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는 메서드 정의 하나를 이벤트 핸들러로서 쓰기 위한 메서드 정의 하나만을 지금 적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자, 그 두 버튼은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뭐 크기라든가 위치라든가 등등 다른 어트리뷰트들도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두 버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xml 파일에서 지정해 둔 id가 서로 달라요.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두 버튼 각각 씬1 액티비티, 씬2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되고 씬1 액티비티, 씬2 액티비티는 버튼이 하나씩 있고 거기다 좀 이따 복붙을 할 건데 아무튼 간에 걔네 둘은 결과적으로 메인 액티비티를 다시 보여주기 시작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복사 붙여넣기로 하면 될 것 같고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에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어차피 새로운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액티비티를 켜는 코드가 들어가니까 일단은 한 번은 따라서 접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복잡한 이름들 튀어나왔는데 뭐 get id니 그 다음에 뭐 get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님 물론 그 길다란 메서드 이름 등등이 드러나는데 그 우리 어차피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동 완성 잘 해주니까 그다음에 몇몇 특히나 형식 이름 선언 적을 때 형식 이름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엔터키를 꼭 쳐야 임포트 문이라든가 잘 적어주기도 했었으니까 그렇게 자동 완성 기능에 취해서 적으시면 실제로 우리가 적어야 되는 코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전 얘기 조금 이어서 진행하면 그 이벤트 핸들러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 메서드 정의 윗줄에다 마련해둔 인수들 중에 하나에다가 방금 전에 무슨 뷰를 클릭한 거냐 또는 방금 전에 그래서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가 바뀌었는데 얼마로 바뀐 거냐 인트 값이라든가 등등을 인수로 보통 전달을 해주는 편입니다. 왜냐? 그걸 전달 안 해줘도 어차피 그 사람은 보통은 그 뷰 내지는 그러니까 그 뷰에 담겨 있는 어트리뷰트 내지는 그 방금 전에 바뀐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 값 같은 것들이 필요할 테니까 우리가 던져주지 않으면 그 친구가 결국은 파인드를 해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서비스로 이벤트 핸들러 호출하는 시점에 담아갖고 전달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자, 두 버튼은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같을 수도 있고 위치랑 크기, 프레임 레이아웃 쓴다면 얼마든지 같을 수 있죠.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그 두 버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 완벽히 다르다, 항상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법한 id를 가져와서
지금 누른 버튼의 아이디가 BT1이냐 BT2냐를 가지고 BT1을 눌렀을 때 실행할 코드를 이번에 실행할 거냐 아니면 그러지 않을 거냐와 같은 분기 흐름을 구성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얘까지 메인 액티비티.자바에 얘까지 적으시면 큰 무리 없이 Shift F10 눌러서 메인 액티비티 구경하고 버튼 잠깐만 .xml 파일도 바꿔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바꾼 다음에 Shift F10 누르면 얼마든지 화면 전환이 실제로 발생하는 걸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저도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슬라이드를 복붙을 해왔고, 그래서 중간중간 형식 이름 터진 곳에다가만 지금 컨트롤 스페이스하고 엔터 키를 쳐서 자동 완성만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아직은 지금 if문 내용물 두 줄 중에 첫 번째 줄이 무슨 의미냐는 지금은 일단 그러려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액티비티를 시작하겠어. 방금 전 우리가 새로 만든 인텐트를 밀어놓고 스타트 하겠어와 같이 지금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 요 bt 언더스코어 언클릭을 이제 액티비티 언더스코어 메인 가서 두 버튼에 대한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가 되도록 .xml 파일에서 두 개를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메인 액티비티에 대한 세팅은 끝났고, 이제 저 메서드 정의를 통째로 복사해서 씬1, 씬2 액티비티로 붙여넣기를 해본 다음에 저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해서 이 친구 이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붙여넣기 하면, 자, 저 방금 전에는 슬라이드에서 복붙해왔을 때 인텐트라는 이름 모르는 이름인데요 하고 빨강색으로 빛났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굳이 컨트롤 스페이스하고 엔터키 쳐서 임포트 문을 자동 완성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메인 액티비티.자바에서 복붙해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인텐트라는 이름에 대해서 오류가 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로 사실은 이 인텐트라는 이름을 적법하게 쓰기 위한 임포트 문을 지금은 알아서 스마트하게 자동 완성을 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같이 해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인 액티비티.자바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이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한번 읽어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텐트가, 여기 적혀 있는 인텐트가 어디에 무슨 인텐트냐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안드로이드 안에 있는 인텐트란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코드를 뜯어서 저쪽으로 전달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 인텐트를 지금 메인 액티비티.자바에서 쓰던 인텐트를 씬1 액티비티.자바에서도 동등한 느낌으로 적법하게 쓰도록 하려면 내가 이거를 저 사람이 굳이 안 쳐도 여기다가 미리 적어둘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자동 완성을 해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df 파일이나 슬라이드라든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전혀 구경하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복사 붙여넣기 할 때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씬1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 흐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물 싹 바꿔서 두 줄만 남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두 줄 중에 윗줄 보면 지금 잘은 모르겠어요. 인텐트 의도래요. 직역하면 내 새로운 의도, 새로운 마음을 이제 품는 겁니다. 인데 잘은 모르겠지만, 자, 얘 인수 목록 한번 까볼게요. 이 친구 지금 인수 목록을 까면 지금 인수를 두 개를 봤는데 하나는 컨텍스트를 봤는데요. 컨텍스트라는 단어가 이전에 살짝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등장했냐? 우리가 새로운 버튼을 .자바 파일에서 자바 코드에서 새로운 버튼을 만들 때마다 new 버튼하고 괄호 열고 닫고 하는데 그 괄호 안에다가 컨텍스트, 무슨 맥락에서 이 버튼을 만들고 앉아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잘은 모르겠지만 this라고 적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더니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고 회색이긴 하지만 아무튼 예쁘게 추가를 하는 것도 가능했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문맥, 아까랑 비슷한 느낌의 그 무슨 맥락에서 지금 새로운 액티비티를 시작할 거냐, 새로운 의도를 지금 창출하고 있는 거냐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this라고 적지는 않고 있어요. 대신에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우리한테 메소드 이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친구를 호출해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말 그대로 우린 지금 앱이라고 줄여 부르는 그 앱 수준에서의 맥락을 들고 와서 이 앱의 맥락 안에서 내가 새로운 액티비티를 시작하겠다와 같은 식으로 그렇게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뇌피셜이에요. 일단 그러려니 해주시고 그 뒤에는 아마도 지금 적혀 있었던 코드 봐서는 무슨 액티비티를 이제부터 켜기 시작할 거냐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는 씬온 액티비티를 건드리고 있으니까 씬온 액티비티의 버튼을 눌렀을 때는 메인 액티비티를 다시 켜기 시작하는 게 맞아요. 뒤로 가기 버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만 살짝 고쳐서 주시면 됩니다. if문 덩어리 내용물 두 줄만 꺼내와서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가 되도록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넉 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scene to activity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임포트 문인가 뭔가를 자동 완성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XML 파일 두 개, .xml 파일 두 개에다가 지금 각각 마련되어 있는 버튼에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각각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디자인 화면에서 클릭해 보면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는 scene to activity랑 관련한 .xml 파일이에요. 그래서 언클릭 해갖고 목록 열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전체 프로그램상으로 bt_onClick이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가 총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각각 .java 파일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xml 파일 가지고 다루고 있는 그 액티비티용 .java 파일 중괄호 안에 정의되어 있는 bt_onClick만 고를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목록에 지금 잘 뜨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 친구 눌러주시면 scene to activity의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scene to activity.java의 bt_onClick을 누른 셈 쳐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세팅이 다 끝나고 Shift F10 눌러서 여러분만의 모험을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도움이 필요하다 있습니까? 우리 2명의 비전공자 친구들 누군지 제가 뭐 손들라고 하진 않을게요. 자,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메인 액티비티 잘 보이고 버튼 누를 때마다 지금 준비해 놓은 다른 액티비티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걸 여러분 느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기 누르면 다시 메인 액티비티 보이기 시작하고 등등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도 해볼게요. 왼쪽 길로 간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동굴 안에 있던 밝은 방사성 동위 원소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뒤로 가기 하면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오른쪽 길로 간다 누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 안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라고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뒤로 가기 누를 때 그 다음에 선택지 2개 중에 하나 고를 때마다 뭔가 살짝 우리가 직접 막 세팅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애니메이션 효과가 막 올라갔다가 화면 하나가 슉 하고 올라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등과 같은 느낌으로 지금 튀어나온다면 성공이에요. 뒤로 가기 누르면 또 다시 올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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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느낌이요. 연출을 하고 있으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버튼 .xml 파일에서 이렇게 해서 준비해 두면 보라색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앱 뒤에 있는 코드가 적당히 기본 세팅상 현재 안드로이드 동네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디자인 패러다임에 적합한 느낌으로 색상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런 걸 연출할 수 있게끔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일종의 서비스들 중에 하나하나를 선택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전에 간단한 로그인 기능 할 때는 뭐 집에서 하긴 했지만 그때는 visibility attribute를 우리가 변경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화면이 슉 하고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른 화면 그냥 띡 하고 튀어나오고 순간적으로 화면에 변화가 발생을 했을 거예요. 엄청 느린 에뮬레이터를 쓰고 있지 않는 이상은요. 최소한 막 슥 하고 밑에서 올라온다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효과를 visibility attribute를 건드리는 것만으로는 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만약에 여러분이 연출을 하고 싶다면 이제 예를 들면 각각의 색상이라든가 각각의 위치라든가 크기라든가를 새로운 스레드를 도입을 한다든가 해서 수동으로
연출을 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아마도 그거보다는 그냥 이 액티비티를 쓰는 게 그런 연출을 하는 것 자체가 목표라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모험을 즐겨주시고 그래서 목표에 맞게 잘 전환되나 확인해 주시고 자, 그래서 버튼 요래저래 누를 때마다 다음 화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자, 지금 여러분 기계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살짝 한번 눌러보세요. 백 버튼 있죠? 아, 그래. 여러분은 이거 안드로이드 핸드폰 쓰는 친구들 백 버튼을 가운데다 놔두는 가운데다? 아니야, 잠깐만. 여러분은 백 버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밑에 버튼 3개 보통 깔려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시작 버튼 그냥 화면 나가는 버튼, 하나는 앱 목록 버튼이고 하나는 뒤로 가기 버튼이잖아요. 여러분은 뒤로 가기 버튼을 어디다가 놔둡니까? 그 갤럭시 같은 경우는 기본 세팅이 뒤로 가기 버튼이 왼쪽 버튼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그걸 굳이 왼쪽으로 바꿔갖고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스마트폰 처음 산 게 윈도우 폰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백 버튼이 왼쪽에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기본 제공하는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 왼쪽 세모가 백 버튼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왼쪽 길로 갔다가 돌아가고 오른쪽 길로 갔다가 돌아가고와 같은 느낌으로 반복적으로 모험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백 버튼을 누르면 앱이 꺼지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저는 지금 오른쪽 길을 갔을 때에 해당하는 씬2 액티비티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연출을 한 셈이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백 버튼 누르면 아마도 이제 메인 액티비티가 보일 겁니다. 이러면 이제 씬1 액티비티가 보일 거고 이러면 다시 메인 액티비티가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백 버튼을 누를 때마다 클릭할 때마다 나오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보시면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지금 두 버튼 중에 왼쪽 길로 간다 버튼을 눌러볼게요. 눌렀다 띄면 새로운 화면이 밑에서 샤 올라와서 덮어 쓰는 느낌으로 연출이 됩니다. 반면 이제 백 버튼을 누르면 원래 위에 있었던 애가 이제 투명도가 떨어지면서 밑으로 슥 하고 사라지는 증발하는 것 같은 그런 연출을 지금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왼쪽 길로 간다 할 때 우리가 적어놨던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새로운 화면을 보여줄 때 다음 화면을 보여줄 때랑 백 버튼을 누른다는 건 이전에 보여주던 화면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한테 보여주는 연출이 지금 서로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엄청 열심히 백 버튼을 누르시면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Shift F10 눌러서 맨 처음에 보여주기 시작했었던 거는 메인 액티비티가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메인 액티비티를 보여줬던 게 맞고 그 맨 처음에 보여주던 그 화면을 마지막으로 띄워놓고 거기서 또 백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 앱의 실행 자체가 꺼져버리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가 왼쪽 길로 갔다가 뒤로 가기를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밑에 있는 세 버튼 중에 백 버튼을 누르면 이 친구는 일단 메인 액티비티에서 백 버튼 누르는 거니까 씬1 액티비티 또는 씬2 액티비티 둘 중에 하나가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물론 앱이 꺼질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보여줬던 게 씬1 액티비티가 맞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백 버튼을 누르면 다시 씬1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이유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씬2 액티비티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방금 전에 보여줬던 게 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백 버튼 누르면 당연히 메인 액티비티 보여줄 거고 여기서 또 백 버튼 누르면 이게 처음 보여주던 화면이니까 앱이 꺼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자 이번 모험 여러분이 버튼 열심히 딸깍딸깍 해가지고 진행했었던 이번 모험의 진행 순서에 따라서 이전 화면으로 위에 깔려 있었던 화면을 한꺼풀씩 드러내는 식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구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뒤로 가기 버튼이랍시고 씬1 액티비티, 씬2 액티비티에 마련을 했지만 그 친구들은 사실은 새로운 메인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일단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앱은 그래 이제는 씬1 액티비티 시작하면 되겠구만. 이제는 씬2 액티비티 시작하면 되겠구만. 또 메인 액티비티 시작하라고? 알았어 하면서 그냥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앱은 이전까지의 실행 흐름, 화면 전환 흐름들 중에 일부분을 앱 뒤에다가 꾸준히 기억해 두면서 사용자가 백 버튼을 누른다든가 할 때 적절히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는 무슨 액티비티를 다시 보여주기 시작할 거냐를 결정을 내릴 수가 있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말하는 일종의 문맥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텍스트란 단어가 꽤 많이 튀어나왔고 이 친구를 살짝 정리하면 일단 오늘의 본론 내용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자, 우리 그 새로운 버튼 순발력 측정 프로그램이라든가 등등 할 때 뉴 버튼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디스하고 괄호 닫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디스랍시고 지정할 때 그 인수 자리에 실제로 담는 값, 그 인수 이름은 컨텍스트라고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맥락에서 이 버튼 만드는 거냐 할 때 디스 맥락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디스는 우리가 지금 적고 있는 게 그 당시는 이제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니까 그걸 토대로 놓고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이거 아마도 2명 빼고는 다른 수업에서 이미 본 적 있는 내용이겠죠. 디스라는 거 본 적이 있겠죠. 이거 뭐 담배 이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었었고 그 다음에 디스는 여기서 우리 이제 점 찍거나 하면 이런 느낌으로 방금 봤던 스타트 액티비티라든가 여기 지금 우리가 점 잡아팔 여기다 적어둔 메인 액티비티 점 언크리에이트라든가 bt 언더스코어 언클릭이라든가 그런 애들 쓸 수 있는 이름인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 디스의 형식은 현재 메인 액티비티가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디스라고 지정한 거는 이 디스는 여러 액티비티들 중에 예를 들면 여기다가 씬1 액티비티 맥락에서 새로운 버튼 만들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씬2 액티비티라고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바로 이 액티비티 위에다가 그 화면 위에다가 이 새로운 회색 버튼을 띄울 거다라고 우리가 지금 지정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뷰의 소유권이니 뭐니 막 그런 복잡한 얘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 여기도 지금 들어있는 것 같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 버튼, 당시에 만들었던 회색 버튼은 그 액티비티, 순발력 측정 앱에 하나밖에 없긴 했지만 아무튼 메인 액티비티 안에서의 코드 실행 흐름의 일부분을 담당할 수가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 그 순발력 측정 프로그램 최종 버전 만들었다면 회색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버튼을 만든 지 몇 초 지났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텍스트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그 회색 버튼을 눌렀을 때도 특정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됐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 느낌으로 저 새로운 버튼이 그 액티비티 안에서의 실행 흐름에 연관을 줄 수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만들 때 얘는 지금 메인 액티비티 안에서 쓸래요. 요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와 같은 느낌으로 디스 소속이다라는 걸 우리가 지정해 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른 액티비티에서 쓸 버튼을 여기서 만들고 자빠지진 않았을 거예요. 보통은 디스를 적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의 디스도 역시나 컨텍스트였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의 액티비티 안에서의 컨텍스트를 우리가 다루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액티비티 안에서라고 하면 우리가 중간고사 보기 이전에 우리가 구경할 수 있었던 대부분의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예를 들면 어떤 뷰의 너비 높이가 바뀔 때 걔가 포함되어 있는 레이아웃의 너비 높이 크기가 다 바뀔 수도 있고 등등등 얘기한 적 있잖아요. 비시빌리티 어트리뷰트를 건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중구난방하면서도 천편일률적인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에 이 새로운 회색 버튼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지정한다 보시면 돼요. 당연히 씬1 액티비티 같은 버튼 눌렀을 때는 전혀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화면 위에 액티비티를 동시에 하나만 띄우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컨텍스트 얘기가 튀어나왔는데 자 이제 우리 앱은 여러 액티비티로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당연스럽게는 걔네들 사이에서도 코드 실행 흐름이 오갈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메인 액티비티 언크리에이트 호출하고 다른 거 실행하다가
사용자가 보라색 버튼 위에 거 버튼 누르면 이제는 synOnActivity.java의 onCreate를 실행하기 시작하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버튼 누르면 다른 .java 파일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하고요.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자, 다른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할 수도 있고 또는 사용자가 백 버튼을 연타한다든가 해서 지금 우리가 특별히 따로 만든 기능은 없으니까요. 백 버튼 연타하는 그 안드로이드 자체의 기본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이전에 보던 액티비티로 돌아간다거나 하는 게 현재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액티비티들 사이의 코드 실행 흐름을 우리 목표에 맞게 구성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액티비티 3개를 추가했지만 그 3개 액티비티가 전부 다 간단한 모험이라는 요 앱 자체의 커다란 실행 흐름 안에서 그때그때 선별적으로 우리가 꺼내가지고 쓰는 애들이다. 한통속인 애들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스타트 액티비티 호출하기 직전 타이밍에 새로운 인텐트인가 뭔가를 만들 때 new intent 하면서 괄호 열고 1번째 인수 자리에 요 get application context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적음으로써 걔도 지금 메인 액티비티를 다루고 있었던 그 컨텍스트랑 동등한 느낌으로 synOn 액티비티를 만들 거야. synOn 액티비티를 시작할 거야. 동일한 문맥 아래에서 scene2를 보여줄 거야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지정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컨텍스트가 액티비티 하나 안에서의 컨텍스트가 아니라 여러 액티비티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전체 앱 측면에서의 컨텍스트를 우리가 다루고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그만 뷰 하나, 버튼 하나에 대한 컨텍스트를 지정할 때 우리는 this를 적었습니다. this는 액티비티고 당연히 걔는 기본적으로는 뷰 하나하나 따리가 아니에요. 모든 뷰들을 다 다루는 커다란 친구입니다. 그 커다란 액티비티가 지금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액티비티들도 하나의 앱 전체에 해당하는 컨텍스트 아래에 묶여서 어쩔 때는 저기 있는 .java 파일 메서드 정의 내용을 실행하고 어쩔 때는 다른 데 내용을 실행하고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저 get application context 말고 딴 거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인텐트 만들어서 start activity 하거나 하면 이제는 아까 전이랑은 백 버튼의 동작이 좀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아예 오류를 내뱉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쪽은 그러려니 하고 일단은 우리는 지금 간단한 앱 만드는 거니까 보통은 요 문맥, 앱 전체 측면에서의 문맥은 딱 하나만 쓰게 될 거고 그 딱 하나를 가져오기 위해서 보통은 요 get application context라는 거를 동등한 느낌으로 호출해 가면서 새로운 인텐트 만들 때마다 달리 말하면 새로운 액티비티를 켜기 시작할 때마다 지정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좀 여담인데 제가 요거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요 영국, 미국 사람들은 원이랑 first랑을 서로 다르게 적잖아요. 1 적고 st 같은 식으로 적고 하잖아요.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요 첫 번째랑 1번째로 서로 다르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방금 전에 봤었던 그 new intent 괄호 열고 닫고 처음으로 지정한 건 1번째 인수였어요. 뭔 개짓이냐 싶을 수 있는데 자 생각해봐요. 요거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정의 얘기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요 V를 1번째 인수라고 보통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bt 언더스코어 언클릭은 인수를 몇 개 받는 애인가요? 기계적인 느낌에서 봅시다. 여러분 아마 이거 다들 배웠겠죠? 우리 C++ 수업이 있냐는 제가 답변을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자바 동네에도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막 우리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스태틱이라고 적었던 시절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간에 얘는 지금 non-static 메서드니까 인수는 2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0번째 인수가 따로 존재하는 거고 그 0번째 인수가 사실은 요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라고 안 하고 1번째 인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non-static 메서드니까요. C++도 마찬가지죠. non-static 멤버 함수면 this가 처음에 들어갈 것이고 0번째 자리 보통은 레지스터에 담아서 보내겠죠.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 내지는 여러분 최종 버전 앱 만들 때 요게 살짝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 this가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모험 잔뜩 진행하다 보면 지금 의미 관점에서는 내 앱에는 메인 액티비티라는 인스턴스가 서너 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보라색 버튼 누를 때마다 스태트 액티비티 할 때마다 새로운 액티비티 인스턴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열심히 어떤 액티비티 안에다가 필드 선언 이렇게 해놨을 수 있겠죠. 그 메모리 안에다가 그 인스턴스 안에다가 데이터 잔뜩 저장해 놨는데
그게 저장돼 있는 인스턴스는 완전 다른 곳에 있고 내가 지금 실제로 까고 있는 인스턴스는 완전히 다른 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다음 주쯤에 한 번 더 조금 더 얘기를 해가면서 스타트 액티비티 말고 다른 방식을 써서 뭔가를 진행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우리 48명의 전공자 친구들은 대충 그런 느낌으로 요거를 제가 첫 번째라고 말하지 않고 1번째라고 말하고 있다. 0번째가 따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 조건 잊으셔도 좋아요. 우리 기말고사도 안 보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요 문맥 개념이 액티비티 안에서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들 사이에도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여기 점 자바에서 다른 점 자바 내용물 실행을 시작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 버튼을 누르는 그 소위 히스토리를 기록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는 액티비티 하나 수준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앱 전체의 관점에서 문맥을 다뤄주는 친구가 우리 앱 뒤에 하나가 숨어 있어서 걔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융합해서 컨텍스트라고 보통 축약을 해서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이 컨텍스트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코드 중에 코드 파트랑 연관되어 있는 친구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된 친구라 말할 수 있고 저 친구가 정확히 어떤 친구냐는 몰라도 됩니다. 심지어 이게 버전마다 조금씩 달라요. 안드로이드 버전 올라가면서 요 컨텍스트라는 거 기본 뼈대 안에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그 기능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자바 코드 적는 방법, XML 코드 적는 방법, 코틀린 적는 방법 등등이 막 등장하고 하고 있어요. 우리 막 지금 언크리에이트 중괄안에 이상한 거 잔뜩 적혀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능 추가되면서 여러 가지 바뀌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요 컨텍스트라는 게 현재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 자바 파일을 여러 개 도입한다 하더라도 좀 더 크게 본다면 액티비티를 여러 개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 액티비티들 사이에 유동적인, 유기적인 코드 실행 흐름을 우리 목표에 맞게 좀 더 편하게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파트를 살짝만 맛보고 오늘 수업이 끝이 날 것 같아요. 데이터 파트에 대해서는 요 2부에서 내일부터 진행할 2부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다뤄볼게요. 자, 액티비티 안에 있는 뷰들 사이의 데이터 흐름은 보통은 우리가 직접 수동으로 예를 들면 에디 텍스트에 담겨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꺼내와서 그 뒤에다 뭐 물음표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그걸 또 인트 값으로 바꾼다든가 뭔가 새로운 값을 만들고 그 결과를 다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든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든으로 지정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액티비티 하나 안에서의 각각의 뷰들 사이의 데이터 흐름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자바 코드 열심히 쳐서 진행을 하면 됐었습니다. 일단은 걔네들은 똑같은 점 자바 파일 안에서 우리가 각각의 메서드 정의를 적는 거였기 때문에 그 막 스코프니 뭐니 복잡한 거 생각 안 해도 그냥 내가 정한 이름 그대로 find view by id에서 새로운 선언 적어가면서 인스턴스 찾아오고 어트리뷰트 들고 오고 등등 이전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로 얼마든지 커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액티비티들 사이의 데이터 흐름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진행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는 서로 다른 점 자바 파일이에요. 조금 더 정밀하게 말하면 서로 다른 인스턴스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서 여기서는 일단은 인텐트라는 뭔가가 지금 도입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점은 그 문맥이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간 코드 실행 흐름, 전환, 그러니까 스타트 액티비티를 호출한다든가 등등을 야기하는 시점에 그거랑 연관돼 있는 내가 지금 새로운 액티비티 정말 시작하고 싶은데 그거랑 관련된 연관돼 있는 데이터를 인텐트라는 뭔가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꾹꾹 눌러 담고 동봉을 해가지고 지금 호출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안드로이드 코드 보면 자, 메인 액티비티 점 잡아 봅시다. 우리가 복붙해서 요 두 줄 중에 아랫줄은 항상 똑같은 걸 그대로 적었었어요. 윗줄은 그때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인수 두 개를 받는 부분에서 전부 다 한 통속 하나의 컨텍스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서 이 부분은 똑같고 뒤에 것만 다르긴 한데 아무튼 두 줄 중에 위에 거는 서로 달랐어요. 근데 아래 거는 지금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그 인텐트를 집어넣고 액티비티를 시작하겠다 이에요.
여기서 본 두 개도 그렇고 다른 점 자바 파일에도 완전히 똑같이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감안하면 자, 이 똑같은 글자까지 완전히 똑같은 코드를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실질적인 효과가 서로 달랐던 거잖아요. 어쩔 때는 저거 실행하면 씬온 액티비티를 켜기 시작하고 어쩔 때는 메인 액티비티를 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하면 아무튼 간에 지금 새로운 액티비티 시작할 건데 그거랑 관련한 모든 데이터들을 일단은 인텐트 안에다가 밀어놓고 그렇게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도록 돼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일단 상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액티비티를 켤 거냐와 같은 현재 스타트 액티비티로 호출하고 있는 우리의 의도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데이터들이 이 인텐트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인수 두 개를 담은 셈입니다. 컨텍스트 하나랑 무슨 액티비티 켜기 시작할 거냐 그 형식 그 자체 하나랑 밀어넣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요거는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할 것 같은데 방금 전 말했던 그 두 가지는 매우 기본적인 거고 걔네 말고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put extra라고 여러 가지 버전의 메서드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세팅해야 될 법한 두 가지뿐만 아니라 추가로 인트 값 3도 넘기겠어. 추가로 안녕하세요 느낌표도 넘기겠어. 추가로 이 사람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넘기겠어와 같은 느낌으로 첨부 파일 같은 느낌으로 요 인텐트에다 추가로 담아서 스타트 액티비티로 호출하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자, 아마도 요 동네에서도 데이터 택배가 우리 뷰들 사이의 데이터 흐름에서 데이터 택배 우리가 직접 코드로 적을 때는 비슷한 느낌으로 액티비티들 사이에서도 그런 식의 택배를 할 수 있도록 구글에서 잘 만들어 놨다면 이렇게 put extra로 밀어 넣는 기능이 가능하다면 밀어 넣은 다음에 스타트 액티비티를 호출해서 옆에 있는 점 자바 파일에 언크리에이트 등등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쪽 받는 입장에서 스타트 액티비티를 당하는 쪽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왜 켜진 거지? 내가 켜졌다라는 건 예를 들면 지금 저 사람이 로그인 버튼을 눌렀다는 건데 내 목표는 로그인이 성공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그러면 저 사람이 방금 전에 무슨 아이디 무슨 비밀번호 쳤는지를 난 알아야지 내 목표에 맞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true 또는 false를 계산할 수 있는데 할 때 본인이 이번에 내가 스타트 액티비티 당했던 그 시점에 이렇게 동봉해갖고 보내줬었던 인텐트를 꺼내오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인텐트를 지급을 받는 게 가능할 거예요. 아마도 그 인텐트는 단 하나가 기본적으로 하나가 존재할 거고요. 일단 최소 하나가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그 인텐트 안에서 엑스트라랍시고 첨부 파일이랍시고 담아놨던 거를 꺼내와서 저 사람의 아이디로 이번엔 이걸 쳤구나 비밀번호는 이번엔 이걸 쳤구나 와 같은 것들을 꺼내와서 본인이 해야 되는 적절한 계산 이번에 로그인 실패야 라든가 를 계산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쪽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인텐트라는 친구를 써서 액티비티들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여러분이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씬온 액티비티.java에 메서드 정의 하나 적어놓고 예를 들면 set id 같은 식으로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main activity.java에서 씬1 activity.set id 해갖고 호출하면은 그쪽에다가 우리 직접 인수로 우리 이미 익숙한 메서드 호출식 적을 때 인수로 담아가지고 옆에 액티비티한테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조금 느껴보면서 종강을 맞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일단은 오늘은 살짝 구경만 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텐트, 새로운 액티비티 만들 때 우리의 의도를 데이터로서 담아두기 위한 뭔가가 존재한다라고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어떤 맥락에서 새로운 액티비티 시작할 거냐. 완전히 새로운 맥락에서 시작하겠어. 또 가능은 해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추가로 그래서 무슨 액티비티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할 거냐를 우리가 정해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1부가 끝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오늘은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여유 시간에 여러분 주제를 듣고 제가 견적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